이게 너무 싫은 거 알지? 여러분 그 교재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써줬던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냐? 69페이지. 69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69페이지 수업했고요. 70 진행했고 71, 72, 73, 74. 우리 74까지 다 설명 끝났었죠? 맞아. 거기까지 끝났고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활동적인 그래프. 자, 요게 유형 파트에서는 가장 어렵게 날 수 있는 문제라서 요 부분 오늘 설명하고 갈 건데, 자, 그거 설명하는 동안 내가 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 뒤쪽에 있는 문제에서 8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81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문제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거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인 그래프 설명 들어갈게요. 잠깐 들어가, 시원아. 81페이지. 너는 인혁이, 너는 이게 뭐야? 지금 8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번까지 문제 주세요. 누가 떠니? 남진이고 다르네. 승민이 문제 안 받았지? 네.
자, 볼게요. 알겠지? 자, 저번에 빠졌던 사람들 영상 다 들었나요? 양재윤 영상 들었나요? 유나 권 어디 있어? 권 영상 들었어? 어쩌라고 영상 듣고 라니까. 영상 듣고 와야 알아들을 거 아니야 오늘 수업을. 민경이 형 들었냐? 또 누구야 이거? 신동욱 들었어? 지금 맞아야 돼 이거 진짜. 이동아 들었어? 뭐라고? 그러니까 좀 맞자. 자 그럼 누구야 이거? 임주원. 아이고 오늘 이제 못 알아서. 정혜인 들었어? 들었어? 아니 빠졌으면은 들어야지. 자 1번 보면 A의 역치성의 자극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뉴런을 볼 때 반드시 두 가지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 확인해라? 마리즘을 가리키고 있는 기호가 있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뭐? 방향 확인하라고 했죠. 지금 다에 있는 게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이지. 그러면 다에 자극을 주면 나, 가로 가지만 가에 자극을 준 거는 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A의 역치성이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전이 변화가 생기는 건 누구밖에 없다? 가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연합뉴런이죠. 연합뉴런이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다? 중추. 그럼 어디하고 어디를 말하는 거야? 뇌와 척수를 얘기하는 거죠. 구심성 뉴런은 감각뉴런이니까 다. 원심성 뉴런은 운동뉴런이니까 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흥분 전도 속도 비교합니다. 이 중에 제일 빠른 거 누구다? C. 왜? 마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느린 거 누구다? D. 중간에 시냅스가 있으면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어요. D가 가장 느려요. 그 다음 A와 B는 어떻다? 같다. 자극 전도 속도랑 자극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A, B가 같고 D보다는 크다라고 봐야 돼요. 자, 3번 문제 많이 틀리는 거라고 했었죠. 지금 자극을 왼쪽에다 줬잖아. 맞지? 자, 그럼 봐. 자극을 여기다 줬으면 여기를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극은 1번에 먼저 도착하는 거야? 2번에 먼저 도착하는 거야? 1번에 먼저 도착하죠. 1번에 먼저 도착해서 여기에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여기는 자극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상태야? 분극 상태야.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여기 도착했을 때 얘가 탈분극인데 얘가 아직도 흥분 상태라면 얘는 뭐가 되겠어? 재분극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림에서 보세요. 기억이 지금 재분극인 상태야. 얘가 재분극이니까 재분극일 때 이동하는 이온이 누구예요? 칼륨이잖아. 그러면 기억이 칼륨인 거잖아. 칼륨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가 내부고 아래가 외부인 거야. 문제 풀 때 항상 위가 외부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 문제 보고 이온의 이동을 보고 외부 내부를 따져야 돼.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둘 다 흥분 중이라면 얘는 재분극이고 얘가 탈분극인 거야. 맞죠? 그런데 재분극일 때는 칼륨이온이 이동하니까 얘가 칼륨은 분명히 칼륨이야. 칼륨은 안에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내부, 아래가 외부. 그럼 여기는 이온이 누가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칼륨 이온, 니은은 나트륨 이온. 가와 나중 칼륨 이온이 더 많은 곳은 당연히 내부가 되니까 가가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라면 외부에는 무조건 나트륨이 항상 많아야 되고 내부에는 칼륨이 항상 많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러분 그 문장에서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포막을 통해 칼륨이 이동한다. 자, 세포막을 통해 칼륨이 이동하는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건 확산이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냥 세포막을 통해 이동한다는 거는 막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은 항상 이동 중에 있어요. 그냥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거는 그래서 문제에 나올 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야. 세포막으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하면 나트륨도 항상 이동되고 있고 칼륨도 항상 이동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통로를 통해 이동한다. 통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방향성을 생각해 줘야 돼요.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거는 나트륨은 어디에서 어디? 외부에서 내부. 칼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내부에서 외부로만 가능한 겁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항상 작동 중에 있다 그랬지?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 중이라서 나트륨과 칼륨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을 하는 거야. 만약에 방향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돼요. 방향까지 들어가면 나트륨은 어떻게 돼야 돼? 밖으로만 이동하고 있는 거고 칼륨은 안으로 밖으로 둘 다 이동하는 거야. 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는 안으로 이동하지. 근데 칼륨은 항상 살짝 열려있다 그랬지. 그래서 칼륨은 평상시에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얘는 밖으로 안으로 둘 다 이동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가와나 좀 칼륨의 양이 더 많은 곳을 가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참고로 내가 모든 이온들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어떤 이온은 밖에 많고 어떤 이온은 안에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외워두세요. 안에 많은 이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 많은 이온 누구밖에 없을까? 칼륨. 칼륨만 안에 많아. 그럼 누구? 나트륨 아니면 칼슘, 염화이온. 자, 얘네들도 가끔 언급될 때가 있어요. 나트륨은 당연히 밖에 많은 거 배웠고요. 살짝 실화를 하게 되면 염화이온과 칼슘이온도 바깥에 더 많다. 그러니까 그냥 안에 많은 이온은 누구밖에 없다? 칼륨밖에 없다. 아예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0 밑에 있고 갑시다. 자, 4번 그림 나왔죠? 자, 그림 나오면 이렇게 뉴런 그림 나오면 뭐 확인하자? 방향 확인하자. 또 하나 뭐 확인하자? 마리집 있는 거 확인하자. 그럼 이거는 이미 방향은 없어. 뭐 어디 가지돌기 뭐 이렇게 안 보이니까 방향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뭐는 확인할 수 있어? 마리집이 있는 거 누구야? C 마리집이네. 자, C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도 생기지 않는다? 활동전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됩니다. 플러스 35라고 하는 거는 최고점이에요. 플러스 35, B하고 F가 플러스 35지 자극을 한 번 줬기 때문에 플러스 35는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B에서도 나오고 F에서도 나왔다는 얘기는 B와 F의 정중앙에 자극을 줬다는 소리예요. B와 F의 중앙에 자극을 준 거니까 둘 사이 어디가 되겠어요? 나에다 자극을 준 거야. 나에다 자극을 주면 D하고 E에 똑같이 도착할 거야.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리고 B와 F에 똑같이 도착할 거라 둘 다 플러스 35가 되는 거야. C에는 값이 써있지 않아요. 그 값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얘는 마리집이라. 얘는 마리집이라 휴지전이나 이런 것들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는 막전이를 쓸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마리집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은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지? 니은 E하고 F, E건 F건 상관없어.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어디가 많다? 바깥쪽이 많다. 이 앞에 앉아도 되시려나? 이까지 가지 마. 자, 그 다음 T 시점에 C는, 자, C는 지금 마리집입니다. 세포 안으로 칼륨이 유입되어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답은 니은만 고르셔야 돼요. 뒤로 가네. 뒤에 자리도 없는데 뒤로 계속 가네. 다시 와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시연이 이번에 이제 성적 좀 올려야지. 자, 2등급 가자. 2등급. 여기 앉아. 너 나가해. 너 잘했지. 넌 잘했으니까 통과. 자, 5번 봅니다. 자, 5번을 보면 자극을 기억 또는 니은에 줬는데 안 알려준 거야. 그런데 A하고 B를 봤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오른쪽이야? 누가 더 반응이 오래 진행됐어? B. 그럼 자극이 B에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럼 자극은 어디다 준 거야? 그렇지, 니은에다 준 거죠. 자극을 준 지점은 니은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T1일 때, T1은 그래프에서 찾으면 돼요. T1일 때 A는 어떤 상태야? 탈분극의 끝 찍었지?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일 때. 그러면 세포막 안쪽이 오히려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 맞죠? 안쪽이 양전하라 플러스 15, 바깥쪽이 음전하 마이너스 15. 그래서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15를 빼서 플러스 30이 나온 거니까 양전하를 띈다. 맞아요? 자, B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탈분극이에요? 재분극이에요? 재분극이지? 재분극에 이동하는 이유는 누구지?
칼륨만 보지 말고 뭐까지 봐라? 방향까지 확인하십니다.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다. 맞죠? 어떨 때는 칼륨이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는 유입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만 확인하지 말고 방향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자, 이웃과 디귿이고요. 자, 6번단 뭐 나왔습니까? A하고 B한테 자극을 줬대. 자, 지금 뉴런이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에다 자극을 줬는데 다와 라가 반응을 했대요. 그러면 다와 라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와 라가 될 수도 있고 다와 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맞죠? 얘네 둘한테 자극인데 두 군데서 한 분이 일어났다는 거는 다와 라가 되든지 다와 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다와 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카나다는 고정이고. 근데 A, B, C, D가 가나다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됐어? 뭐래? 그 얘기였구나. 미안. A하고 B에서 자극을 줬는데 다하고 라가 흥분이 됐으니까 다하고 라가 A하고 B. 그죠? 그러면 A, B. 어디가? 그러네. 네, 맞아요? 네. 자, 여기. 오케이? 네. 너 이렇게 좋아하냐? 그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와 D에 자극을 줬더니 나다라에서 흥분을 했어. 자, A와 D에 자극을 줬더니 나다라에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하고 라가 흥분해서 A하고 B도 됐잖아. 얘네들이 A하고 B가 된 거잖아. 근데 D에다 자극을 줬더니 다 됐다는 거는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A하고 D를 자극 줬더니 나까지 흥분을 했다. 그러면 나가 D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D에 자극을 줬대요. B하고 D에 자극을 줬더니 나와 라가 반응했다. 그럼 다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다가 누가 되겠어?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가 A가 되고 나가 D가 되고 라가 B가 되니까 누가 가는 C.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가는 C가 일단 맞았지? 기억은 플러스 2다? 맞죠? 그럼 디귿은 어때요? A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A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됐어? 기억. 이거 되게 복잡하게 해서 시험 문제 이번에 고급생명과학에서 나왔어요. 요 단원에서 문제 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것도 좀 퍼즐 풀듯이 푸는 거라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활동전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어딘가에 뉴런이 있어. 자,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극을 딱 주는 거야. 자, 여기에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은 이쪽으로 쭉 전도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자극을 여기다 줬다고 하면 자극 준 장소 있지? 얘는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자마자 활동전이 그래프 타고 이동을 할 거야. 자극을 준 장소는 이동하지 않고 자극을 받자마자 활동전이 그래프를 딱 탈 거야. 흥분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다 떨어져 있어. 내가 자극을 여기다 준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뭐 해야 돼? 이동을 해야지. 이동을 하고 나서 흥분을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흥분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극을 주고 나서 K-밀리세컨 어떤 시간만큼을 기다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막전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면 딱 K초만큼 흥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자극을 주고 만약에 4ms가 지난 후에 막전지를 측정했다면 얘는 자극을 주자마자 이거를 탈 거니까 4ms 동안 이거를 타고 이동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린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반응은 몇 초밖에 못 하겠어? 3초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면 4초 반응했을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3초 반응하면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지. 그 다음 얘는 가는데 여기 다시 1초가 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야? 2초. 그럼 얘는 흥분을 몇 초밖에 못해? 2초밖에 못하기 때문에 2초 흥분한 상태 여기까지 가다가 측정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먼저 도착하겠지.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는 활동 전이 그래프를 더 오래 탈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더 오래 타는 거를 방향성으로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어? 더 오른쪽이다. 여기가 더 오른쪽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쪽을 더 상대적으로 왼쪽이라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은 항상 뭐하고 뭐를 더한 값이다? 그곳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도착한 다음에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합해야 경과 시간이 나오는 거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준 장소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0이지? 그러니까 내가 경과한 시간만큼 얘는 계속 흥분할 수 있는 거야. 가장 흥분을 오래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자, A 뉴런하고 B 뉴런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전도 속도를 비교했더니 B가 좀 더 빨라. A는 2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B는 3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서윤아, 여기 봐야 돼. 여기 고개 들고. A는 2라고 가정하고 B는 3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B가 A보다 빠를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얘기해봐라. 뭐 있을까요? A가 느리고 B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면 B가 A보다 빠를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저번 시간에 뭐? 처음에 뭐? 마리집. 마리집을 가지면 더 빨라. 두 번째 뭐였지? 축삭의 지름이 두꺼우면 더 빠르다 그랬죠? 축삭의 지름이 크거나 마리집을 가지게 되면 전도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3. 자, 2cm/ms, 3cm/ms로 봐야 돼.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났을 때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극을 D1에다 줄 거예요. 그리고 3ms 있다 볼 거야. 그럼 얘부터 계산하자. 얘는 자극을 준 장소라 0 플러스 4. 4초 동안 흥분할 거야.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리겠지? 1초 이동하고 3초 흥분할 거야. 여기의 경우는 2초 이동하고 2초 흥분할 거고 얘는 3초 이동하고 1초 흥분 4초 이동했기 때문에 반응을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1초 이동하고 4초 흥분했을 때 그래프에서 찾습니다. 3ms 갔을 때 위 보니까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70.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거야. 자, D2 봅니다. 갔는데 1초 걸리고 3초 반응했어. 자, 3초 반응했기 때문에 남주현 3초 반응했을 때 지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80. 그러면 D2는 지금 마이너스 80인 거야. 여기가 D2예요. 자, D3 봅니다. D3는 가는데 2초 걸렸죠? 반응 몇 초 했어요? 2초 했지? 그러면 2초 반응했을 때 위로 올라가 보면 플러스 10. 그래서 얘는 여기가 D3. 자, 이번엔 D4 볼게요. 3초 이동하고 1초 반응했어. 1초 반응했을 때 위로 올라가 보면 마이너스 60. 그래서 여기가 D4. 마지막 D5는 4초 이동하고 반응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70이겠죠? 여기가 D5가 됩니다. 이거 일단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운 거는 1, 2, 3, 4, 5 순으로 돼 있어. 이렇게 1, 2, 3, 4, 5 돼 있지? 하지만 활동 전이가 일어난 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면 거꾸로 1, 2, 3, 4, 5가 돼 있지. 다시 말하면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더 진행된 상태, 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시연아? 이해됐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3cm/ms로 봅니다. 여기는 자극을 준 장소라 이동하지 않고 반응만 하니까 마이너스 70 나올 거야. 여기는 3분의 2초 이동하고 3분의 10초 반응할 거예요. 여기는 3분의 4초 이동하고 3분의 8초 반응할 거야. 여기는 2초 이동하고 2초 반응할 거야. 여기는 3분의 8초 이동하고 3분의 4초 반응할 거야. 대략적인 값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D1은 어차피 똑같아. 전도 속도가 다르지만 자극을 준 장소는 이동을 했어 안 했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위아래 값이 같아도 돼요. 전도 속도가 달라도. 근데 자, D2 봅니다. D2가 3분의 2초, 3분의 10초 반응하면 3분의 10초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70 사이. 맞죠? 3분의
10초 동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0초에서 올라가 보면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70 사이라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76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D2, 그러니까 여기가 D2가 되겠지? 자, D3 볼게요. 가는데 몇 초 걸렸어? 3분의 4초. 그럼 반응은 몇 초 하겠어? 3분의 8초. 3분의 6, 7, 8, 9. 여기로 가서 올라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5. 자, D4 같은 경우는 가는데 2초였죠? 반응 2초였기 때문에 여기가 D4가 되는 거야. 여기가 D3가 되고. 자, 마지막. 여기는 D5죠? 가는데 3분의 8초, 반응 3분의 4초, 3분의 4초에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0, 여기다가 D5 이렇게 썼어. 자, 이번에는 뭘 비교할 거냐면 똑같이 D1 비교할게요. 노란색이랑 빨간색 비교합니다. 자, D1은 자극을 준 장소라 어떻다? 같은 값을 가진다. 자, 근데 이번에는 D2 볼게요. D2까지 도착하는데 A가 먼저 도착했어? B가 먼저 도착했어? B가 먼저 도착했지? 그럼 반응을 좀 더 오래 하겠지? 그럼 좀 더 어느 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D2 좀 더 오른쪽에 있죠. 더 오른쪽에 있는 거야. D3도 마찬가지야. 얘 D3보다 얘 D3가 오른쪽. 얘 D4보다 얘 D4가 오른쪽. 얘 D5보다 D5가 오른쪽. 자, 그럼 우리는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 2개 배웠어요. 첫 번째,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오른쪽. 두 번째, 전도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의 동일한 지점이라면 누가 더 오른쪽? 빠를 때, 느릴 때. 빠른 애가 더 오른쪽. 자, 오른쪽일 수 있는 조건 2개 배운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푸는데 거의 절반은 더 오른쪽일 수 있는 조건으로 문제가 풀리는데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는 자극 준 곳에서 아직 안 써도 돼요. 에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이다. 두 번째, 자극을 준 장소가 같다면 서로 속도가 다른 동일한 지점의 경우 더 빠를 때 오른쪽이다. 자극을 준 곳이 같아야 돼. 그리고 동일한 지점이어야 돼. 그럴 때 자극이 빠를 때 오른쪽이야. 자, 세 번째는 경과전 시간이 더 나중 시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3ms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4ms에서 볼 때가 1초 더 진행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 T1, T2, T3는 2ms, 3ms, 4ms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4ms일 때의 값이 가장 오른쪽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른쪽일 조건 3가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를 따질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마이너스 30과 플러스 30 중에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30 중에 누가 더 오른쪽이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지? 얘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한 번 나오고 아래 내려갈 때도 나오기 때문에 누가 더 오른쪽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누가 되는 거야? 플러스 30과 얘네 둘이 기준이 되는 거야. 왜 얘네가 기준이 되겠어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70은 심지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처음에 자극을 받지 못했을 때, 내려가는데 끝났을 때 3번 나오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으면 자극을 어딘가에다 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었다. 여기가 플러스 30이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웅아. 자극은 1에다 준 거야? 2에다 준 거야? 지웅아. 자,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이죠. 여기 써져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이 누구지, 지웅아? 그럼 얘가 가장 오른쪽이니까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깝겠지? 그럼 자극은 어디다 준 거예요? 1번에 준 거야. 확정됐어? 그럼 이 마이너스 10은 살분극의 마이너스 10일까요? 제분극의 마이너스 10일까요? 제분극. 왜? 얘보다 오른쪽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이어야 되니까 얘는 제분극의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래서 기준이 정해지면 2번 나오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탈분극인지 제분극인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조건 나옵니다. 내가 반 정도, 반 이상을 이걸로 풀어. 그럼 나머지 한 20% 정도를 풀 수 있는 규칙? 두 뉴런이, 전도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이 있어요. 전도 속도가
x 대 y면 자 지금 전도 속도가 몇 대 몇이죠? 2대 3이죠? 그러면 자극 준 곳으로부터 거리가 x 대 y인 곳의 뭐가 같다? 막전이가 동일하다.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x 대 y 떨어져 있는 곳의 막전이가 동일하다. 자, 왜 그러냐면 얘 전도 속도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러면 2cm, 3cm 떨어진 곳이 같을 텐데 그건 우리가 확인 안 했어? 그러면 이제는 몇 대면? 4대 6. 얘 4cm 떨어진 곳, 얘 6cm 떨어진 곳. 왜? 가는데 몇 초 걸려? 2초. 가는데 몇 초 걸려? 2초. 가는 시간이 똑같았으니까 반응도 똑같이 하겠지. 그래서 얘도 플러스 10이었고 얘도 플러스 10이었죠. 그래서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의 막전이가 같다. 남. 콜콜 잘해 아주. 이런 뭐 엄지손가락 왜 들어?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빨리. 너. 뒤에 나가 서 있다가 뒤에 서윤이 졸면 좀 깨워줘.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자, 그럼 우리 지금 설명한 거를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네 언제 도착했어? 15일이구나. 네. 시차 적응을 3번을 했겠다. 왜 졸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대전제 각 뉴런의 각 지점의 관점을 생각한다. 자, 뭐야? D1은 0 플러스 4, D2는 1 플러스 3. 각 지점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야. 자극을 준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으니까 몇 초 만에 도착했고 얼마 동안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뉴런이 각 지점에서 전체 시간, 다시 말하면 경과 시간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 두 개를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 한 개의 뉴런으로 봅니다. 처음 흥분이 발생한 지점과 가까운 순서와 막전이 그래프에서 원점과 가까운 순서는 역순이다. 아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흥분을 자극을 준 곳과 가까울수록 막전위에서 반응이 더 진행된 어느 쪽? 더 오른쪽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극을 준 곳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극을 준 곳은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응 시간만 계산한다. 0 플러스 경과 시간. 이것으로 보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뉴런 갑니다. 처음에 자극이 주어지는 지점이 같으면 막전이 그래프에서 각 지점의 위치 순서는 동일하다. D1, D2, D3, D4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그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지점을 비교하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른 뉴런의 지점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많은 경로를 지난 상태 더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더 빠른 애가 오른쪽이다. 준하나 듣고 있어? 졸고 있네. 안 졸았어? 자, 그 다음 흥분의 전도 속도가 다르더라도 막전이 그래프가 같다면 처음에 자극이 주어지는 지점은 어차피 이동하지 않을 거라서 위아래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요겁니다. 자, 막전이 해석할 때 기준값은 얼마나?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밑에 있는 표는 굳이 안 채워도 돼요.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안 적어도 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더 오른쪽에 있을 조건. 다시 말하면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반응이 더 진행된 상태에 있을 조건 1.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미안. 2번에다가 적어야 되겠네.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이다. 그 다음 경과된 시간이 더 나중 시간일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속도가 서로 다른 두 뉴런의 경우 동일 지점일 때 누가 더 오른쪽이다? 속도가 더 빠른 뉴런. 속도가 더 빠른 뉴런.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극을 어디다 줬어요? D1에다 줬죠? D1에다가 그리고 나서 D2에서 측정을 한 거야. D2에서 측정을 했는데 T1하고 T2 서로 다른 시간대에 봤대. 누가 먼저 시간이고 누가 나중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시간대에 본 거야. 자, 그럼 내가
묻는 질문에 거기다 답을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T1, T2 중에 누가 더 나중 시간인지 적어서 부등호로 표시하세요. T1과 T2 중에 누가 더 나중 시간인지 표시하기. 두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 보고 있는 거야.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빠른지 표시하세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빠른지 표시하십니다. 그 다음 A의 T1 8분극 상태인지 제분극 상태인지 알 수 없는지 적으세요. A의 T1 8분극인지 제분극인지 알 수 없는지. 자, 이번에는 B의 T2 8분극인지 제분극인지 알 수 없는지 적으세요. 이 네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면 지금 설명한 거 한 70%는 이해한 거야. 해보세요. 경연아, 문제 풀어야지. 나 이거 녹화되고 있니 지금? 예. 자, 태어나고 T2 중에 누가 더 나중 시간이죠? T2 누구 보고 알았어요?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80 비교한 거지.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 값이라 T2가 나중 시간이다.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빠릅니까? A가 더 빠르죠. 누구랑 누구 비교한 거야?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10을 비교한 거죠. 마이너스 80이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A의 T1 8분극이야 제분극이야 알 수 없어. 얘 무조건 제분극이죠. 왜? 플러스 30이 느리잖아. B가 더 느리지? 그럼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라는 거야.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A 값이 B 값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라 제분극의 마이너스 60이어야 돼요. 자, 이번에 4번 B의 T2는 8분극이야 제분극이야? 그렇지, 이거 제분극이지. 왜? 플러스 30보다 나중 시간이야. B에서 T1하고 T2 비교하면 플러스 10보다 나중 시간이라 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10이거든? 그래서 얘도 제분극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70%는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설명한 거 이해가 됐어? 잠은 깼어? 그냥 다리가 아파서 누르는 거야? 자, 3번.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3번에 그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빠르죠? A가 빠르지? A가 빠른 거 어떻게 알았어? 마리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더 빠른 거야. 그러면 라지 A, 라지 B가 그 옆에 있는 표 중에서 스몰 A, 스몰 B 중에 각각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대충 수학 보니까 스몰 A가 빨라, 스몰 B가 빨라. 스몰 B. 누구 때문에? 그렇지. 4번 비교하세요. 4번을 비교하니까 누가 마이너스 15보다 마이너스 80이 오른쪽이잖아. 표시해 거기다가. 오른쪽이라는 거 어떻게 표시할 거야? 부등호로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80 쪽으로 부등호 하세요. 그러면 결국 누가 더 빠르다는 거야? 스몰 B가 빠르니까 스몰 B가 라지 A가 되겠죠. 스몰 B가 라지 A, 스몰 A가 라지 B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아래쪽으로 일단 부등호를 다 하세요. 아래쪽이 항상 위에 있는 숫자보다 오른쪽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자극을 누구한테 줬죠? D1한테 줬죠? 자, 자극은 그러면 1, 2, 3, 4 중에 누구한테 줬을까? 누가 D1일까? 이거 2번.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자극을 준 장소는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민경이야, 너 이시연한테 쓰러지게 생겼어 지금. 자, 자극을 어디다 줬다고? 1, 2, 3, 4 중에? 아, 책을 봐야지. 자극 어디다 줬다고? 2번에 줬어요. 2번에 줬다는 걸 찾아낸 이유가 뭐냐면 위아래 값이 같은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걔가 누가 되는 거야? D1이 되는 거야. 2번이 D1이 되는 겁니다. 시연아 썼어? 그럼 1, 3, 4가 D2, D3, D4 중에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좀 찾아야 돼? 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를 갖고 찾는 거야. 자, 1번이 누구예요? D3. 2번은 D1이었고 3번이 D4, 4번이 D2. 자, 보세요. 지금 아래에 있는 숫자가 더 오른쪽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70으로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숫자 중에 자극을 준 여기를 제외하고 이 세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이 얘지. 그러니까 얘가 자극을 준 데서 제일 가까운 D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5가 플러스 5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얘는 8분 극의 마이너스 65고, 마이너스 65보다 마이너스 70이 왼쪽에 있으려면 얘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도 않은 마이너스 70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멀리 있는 D4, 얘가 D3 이렇게 봐야 돼. 알겠죠? 자, 오른쪽 왼쪽으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뉴런의 이동 속도가 x 대 y라면 반응 준 곳으로부터의 거리, 자극을 준 곳으로부터의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 막전리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3이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A의 D1과 B의 D2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마이너스 80. 그러면 D1과 D2의 거리가 몇 대 몇이에요? D1하고 D2의 거리가 4대 6이지. 그런데 4대 6인데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3이래. 그러면 4대 6은 X 대 3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이 돼야 되겠어? 2cm/ms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 안 하고도 그냥 그러면 A는 2cm/m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문제 1번에 1, 2번 답 구해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거 1, 2번.
자, A의 전도 속도는 2, B의 전도 속도는 3. 기억은 플러스 30. 밑에 있는 그래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A의 D1을 봅니다. 여기 4c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초야? 5초지. 5ms가 있는데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마이너스 80이 됐다는 거는 몇 초 반응했다는 소리야? 그래프 보세요. 몇 초 반응하면 마이너스 80 나와요? 3초. 3초. 우리 밀리세컨을 그냥 초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5ms 줬는데 3초 반응했다는 거는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야? 2초 걸렸다는 거지. 그런데 2초 동안 4cm 갔대요. 2초 동안 4cm 갔으니까 2cm/ms 나오는 거야. 그럼 똑같아. 얘가 2cm/ms야. D2까지 6cm 떨어져 있어요. 자, 6cm 떨어져 있다는 거는 가는데 몇 초 걸린다는 거야? 3초 걸리는 거야. 그럼 반응 몇 초 하겠어? 2ms. 자, 2ms 반응했을 때 막전이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30. 이거는 플러스 30이지? 근데 봐봐. A의 D1과 B의 D2가 둘 다 뭐로 돼 있어? 마이너스 80으로 돼 있어. 여기까지는 4cm고 여기까지는 6cm인데 둘 다 마이너스 80이야. 얘가 전도 속도가 2니까 얘는 계산을 안 해도 전도 속도가 얼마 나와? 3이 나와야지. 거리가 4대 6인 곳에서 막전이가 같았죠? 그럼 전도 속도가 2대 3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두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쉴게요. 1번하고 1번, 2번 그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답이 안 적었어. 시연아, 너 늦게 오는 거 영상 보니? 보고 있는 거지?
1번은 뭐 나왔어요? 니은. 그 다음 2번은 그렇지. 네, 디귿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2cm라고 알려줬어. 2cm로 4cm 갔어. 그러면 몇 초 걸리는 거야?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2초 걸렸어. 마이너스 80이라면 몇이 필요해? 그래프에서 3ms가 필요해요. 그럼 4 더하면 K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6이고. 근데 똑같아. A의 D1과 B의 D2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야. A가 2였는데 4cm 떨어진 곳과 B의 6cm 떨어진 곳이 같다는 얘기는 B가 얼마다? 3cm/ms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거리가 4대 6인 곳에서 막전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니은 맞고. 디귿은 K일 때 D3에서 A는 2초 반응했을 때. 그 다음 B는 3분의 10초 반응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3분의 10초 반응했을 때가 더 크죠? 자, 2번을 보게 되면 2번은 여기서 문제에서 3과 6 중 하나이다가 아니라 3과 6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어. 그럼 얘는 3cm/ms고 얘는 6cm/ms야. 그러면 자극을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이면서 위아래가 같아야 되거든. 위아래가 같은 게 얘기 때문에 자극을 준 장소 D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준 장소는 이동하지 않고 반응만 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0 플러스 반응만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80 나오려면 몇 초 분해야 돼? 3초 분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3ms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얘는 0, 3이면 1, 2, 2, 1 이렇게 되지? 자, 1초 이동하고 2초 반응했다. D1이고 얘는 몇이 돼? D2가 되죠? 2초 반응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0이죠? 그럼 얘가 D2. 2초 이동하고 1초 반응했을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이거 얼마 나와? D3, D4. 그 대신에 전도 속도가 1대 2이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3대 6이기 때문에 거리가 3대 6인 곳에서의 막전이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 D2와 얘 D3가 같아야지. 그래서 플러스 10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조용 졸리냐? 아니요. 인사 주셔? 수정아 풀리고 있어? 주원이 갖고 거 풀었어? 네. 나왔어? 네. 오늘 왜 이렇게 줄까? 응? 방송 안 잤어? 네. 줄 때 잤어? 너 이거 영상 다시 찍어야 될 거야. 이거 내용은 알고는 먹어야 돼. 정말 중지점인데. 이거 어떻게 비교해봐. 네. 뛰어오는 중이야. 되게 치열해. 잠깐 여기다 줄 거야. 작업을 좀 이거 갖고 오면 얘네 둘이 얘보다 얘가 너무 좋아. 나와. 그만 좀 자, 제발. 이제 좀 풀어. 민기도 졸려? 잠드는 걸 봐. 오늘은 또 떠들지.
자, 3번. 3번은 누구하고 누구만 비교하면 돼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80 비교합니다.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80 중에 누가 더 오른쪽이다? 마이너스 80. 그럼 마이너스 80 쪽으로 부등호를 하세요. 그럼 걔가 자극을 준 데서 더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자극은 어디다 준 거야? Q에다 준 거죠. 근데 Q에서 D3까지 6cm 떨어져 있잖아. 6cm 떨어져 있으면 가는데 몇 초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몇 초 반응해야 돼? 3초 반응해야 돼. 전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5ms니까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2초 걸렸다는 얘기야. 6cm 이동하는데 2초 걸렸다는 거는 3cm per ms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D2라고 돼 있죠? 자, D2라는 거는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Q에서 D2까지는 3초 걸려요. 그럼 2초 반응해야 돼. 2초 반응할 때 내려오고 있죠? 제분극이죠? 누구의 투과도가 더 크다? 칼륨의 투과도가 더 크다. 자, 봅니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림만 봐도 A가 빨라, B가 빨라? B가 빠르죠? 왜 B가 빠르지? B가 더 두꺼워. B가 더 두껍지? 축성의 직경이 더 두꺼운 애가 빠르다고 했어? 그러니까 B가 더 두꺼워. 근데 그림을 안 봐도 표로도 알 수 있어. 자, 표 2번. 마이너스 54랑 마이너스 80 중에 누가 더 오른쪽이다?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B가 더 빠른 거야.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걔가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까운 Q1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가 Q2와 Q3를 가져갈 건데, 자, 부등호는 일단 어느 쪽으로 다 해놓자? 아래쪽으로 부등호를 다 해놓습니다. 아래쪽으로 부등호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면 3번 볼게요. 마이너스 60이 플러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플러스 2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은 다 무슨 마이너스 60이야? 탈분극의 마이너스 60밖에 없지. 그러니까 3번이 가장 멀리 있는 거죠. 왜?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60 비교를 해봐. 그죠? 그럼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 플러스 30보다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번이 Q2, 2번이 Q1, 3번이 Q3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T1일 때 A의 Q3 지금 뭐야? 8분극의 마이너스 60이었죠? 그러면 투과도가 더 큰 이유는 누구다? 나트륨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쉬운 문제. 이건 완전 쉬운 문제. 난이도 1, 2, 3, 4, 5 중에 1.5 정도 되는 문제. 자, 83페이지 가볼게요. 자, 83페이지에서 여러분 알아볼 거 그 그래프 알아주십니다. 가는 정상이에요. 가는 정상이고 나는 나트륨 통로가 억제됐거나 나트륨의 이동이 억제됐거나 칼륨 통로의 이동이 억제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자, 나를 가만히 보면 얘는 탈분극은 일어났는데 뭐가 안 일어났지? 활동전이가 안 생겼지. 자, 탈분극은 일어났는데 활동전이가 안 생겼다. 누가 막혀 있는 거야 지금? 당연히 나트륨이지. 나트륨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탈분극이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지금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탈분극은 살짝 일어날지 모르지만 활동전이는 안 생기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만약 칼륨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칼륨 통로는 탈분극이 일어나다가 활동전이까지 생기는데 재분극이 천천히 일어나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 그래프는 실제로 글이라고 문제에 나온 적도 있어요. 고르라고 나온 적도 있지만 글이라고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활동전이 일어났어. 그런데 뭐가 재분극이 천천히 일어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나트륨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8번 문제는 살짝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자, 9번하고 10번하고 12번 해볼게요. 9번, 10번, 12번.
9번 이거 보자마자 뭐 확인하자? 마리집 먼저 확인하세요. 마리집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디귿은 틀렸어. 마토가도 변하는 비유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나트륨, 니은이 칼륨. 그러면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밖에서가 높다. 기억 틀렸죠? 그럼 뭐야? 니은 칼륨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 능동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ATP 하나 사용됩니다. 자 10번 우리 마리즘에서가 빠르다 그랬어? 랑비의 결절에서가 빠르다 그랬어? 자극 전도 속도 어디가 더 빠르다? 마리즘이 빠르다. 그럼 지금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더 빠른 거예요? 2번이 빠르지. 그럼 2번이 마리즘이다. 슈만 세포가 존재할 거고 1번은 랑비의 결절이라 활동전이가 발생을 할 거야. 어쨌든 칼륨은 무조건 세포 안에 많아야 되니까 기억은 맞았죠. 칼륨이 더 크다. 그 다음 활동전이는 1에서 발생한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 그 다음 12번은 뭐? 3번 나와야 되죠. 이 12번 같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있고 자극을 여기다 준 거야.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거는 지금 내부입니다. 세포막의 내부이기 때문에 현재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중에서도 아직 분급 상태면 얘 마이너스 35, 얘 마이너스 35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자극을 받기 전에 둘 다 마이너스라서 B가 기준이지? 어떻게 해라? 기준이 있으면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5 빼니까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없는 상태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자극이 어디에 먼저 도착했어? A를 치고 갔어. 그럼 A는 이제 뭘 시작하겠어? 탈분을 시작하겠지? 탈분을 시작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야? 플러스가 될 거야. 결국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면 얘 플러스 15가 될 거 아니야. 15가 된 거야. 플러스 15. 얘는 자극이 도착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이너스야.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값이 되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바로 연결되는 그래프가 없어. 뭐가 있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얘는 모든 반응이 끝나서 다시 마이너스가 됐고 얘는 자극이 도착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간이 잠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반응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도 계속 분극 상태겠지만 여기에 이제 자극이 도착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라서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요거를 수치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도착하면 얘는 마이너스 35인데 얘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0, 플러스 10 이것까지 계산해도 돼.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극을 어디에 줬는지 또 하나 얘를 안에서 측정했는지 밖에서 측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기준이 A인지 B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빼야 된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보세요. 13번, 16번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 푸는 겁니다. 13번, 16번 시작합시다.
자, 13번 답은? 기억과 디귿. 그렇죠. 기억과 디귿. 그 다음에 16번 답은? 니은과 디귿.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나왔는데 나중 시간일수록 가장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T1보다 T2가 T2보다 T3가 T3보다 T4가 가장 나중 시간이라서 여기 써져 있는 시간 중에 가장 오른쪽이 게 누구야? 이거죠. 얘가 가장 나중 시간인 T4고 둘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오른쪽이야? A가 더 오른쪽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알고 있어도 서버를 타셔야 돼요. 얘가 가장 낮은 시간이야? 그럼 이제 볼 거야? 여기 있는 숫자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 따질 때 여러분 절대값이 큰 애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절대값이 큰 애가 오른쪽에 있으면 제곱이 끝에 있을 확률이 높고 절대값이 큰 애가 왼쪽에 있으면 탈분국 시작하는 애일 확률이 높아서 여기 써져 있는 애들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애가 얘란 말이야. 얘인데 마이너스 65가 플러스 20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이제서 막 탈분국되는 애야. 가장 왼쪽이야. 그래서 얘가 T1이래요. 다시 위로 갑니다. 절대값 큰 애 볼게요.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60이 플러스 20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제분극의 끝에 있는 애야. 얘 바로 앞에 있는 애야. 그래서 얘가 T3, 얘가 T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오른쪽 왼쪽은 다 해결이 돼요. 다음에 이쪽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일 먼저 여기가 2cm/ms라는 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써진 거를 여러분이 표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말로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잊어버려.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인혁아 여기 좀 잠깐 봐봐.
자, 그럼 보세요. D2에다가 자극을 주고 8ms가 지났는데 D3에서 플러스 30이래요. 그럼 D3 봅니다. 8ms는 이동하는데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플러스 30인 걸로 봐서 몇 초 흥분한 거야? 2초 흥분한 거야? 그리고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6ms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6ms 걸린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11초 있다 봤는데 D3가 마이너스 80이래. 여기에다 자극을 주고 11초 있다 봤는데 그럼 보자. 11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몇 초 흥분했다는 얘기야? 3ms 흥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 ms가 들어가야 돼? 8ms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8ms는 D1에서 D2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D2에서 D3까지 가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6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D1에서 D2까지 2초 걸리는 거니까 얘는 전도 속도가 얼마다? 3cm/ms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얘를 볼게요. D4가 플러스 10이래요. 플러스 30이래요. 그럼 이제 A라는 시간을 줬는데 일단 D1에서 D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D2에서 D3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6초. D3에서 D4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3초. 그리고 흥분이 플러스 30이라는 건 흥분 몇 초였단 소리야? 2초였단 소리야.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3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13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만 더 할게요. 19번, 20번. 20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예요. 19번, 20번. 기억이 이거.
희민아 했어? 둘 다 했어? 난 못했다고? 동아야 19번 나왔니? 뭐 나왔어? 그렇지 19번 기억 디귿 의찬이 아, 네. 20번 뭐 나왔어요? 아직 못했어. 자 20번 치찬 20번 진서야 20번 이거 왜 못해. 태연아 20번 아니 한 사람 우리 시연이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을까? 아 이거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 재민아 이거 뭐 나왔어? 기억을 막고 미은이 기억은 맞고 니은은? 디귿은? 지그스 틀리고 아 그럼 니은만 결정을 못했네? 자 볼게요. 다음 기억 니은 20번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19번 먼저 봅니다. 19번은 지금 뭐냐면 어딘가에다 자극을 줬어. 어디에다 줬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2ms일 때 어딘가, 3ms일 때 여기, 4ms일 때 여기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 이거 먼저 볼게요. 2ms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6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그래프를 보면 1ms 흥분하든지 2.5ms 흥분했을 때 나오는 거야. 맞죠? 근데 얘는 2ms 있다 본 거라 2.5ms 흥분한 건 아닐 거야. 그러면 1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1초 이동하고 1초 반응한 장소야. 1번은 자극을 준 곳에서 1초 이동하고 1초 반응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자극을 준 곳에서 1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얘는 5ms야.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3ms가 필요해. 그럼 얘는 뭐냐면 2초 이동하고 3초 반응한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자극을 준 곳에서 2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자극을 준 곳에서 거리가 2배 차이 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자극을 준 곳에서 2배 차이 나야 되는데 D1에다 자극을 주면 2하고 4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고 8하고 10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극을 여기다 줬다고 치자. 여기는 2 차이 나니까 4 차이 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6 차이 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2배 차이 나는 곳이 없어. 여기에 자극 줬다 치자. 여기에 4cm, 그 8cm 떨어진 곳 있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1ms, 여기까지 가는데 2ms라서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가 1초와 2초가 모두 존재하는 장소는 D3의 자극을 줬을 때야. 그러면 1초 만에 도착했어, 4cm를. 그럼 얘는 전투 속도가 4cm/ms인 거고요. 여기가 D4가 되는 거지. 1초 만에 도착해서 1초 반응한 거야. 그럼 얘는 2초 만에 도착하는 장소니까 8cm 떨어져 있는 D1이 되겠네요. 자, 이 마이너스 60 나왔죠? 자, 이 마이너스 60이 누가 되는 거야? 2.5초 반응할 거야. 그럼 어디? 2.5초 반응하려면 몇 초 이동해야 돼? 1.5초. 6cm 떨어져 있는 곳이죠? 1.5초 이동하고 2.5초 반응하는 거.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D2. 그럼 얘가 자극을 준 장소 D3야. 그럼 자극을 준 장소는 이동하지 않고 흥분만 할 거야. 3초 동안 흥분만 할 거야. 마이너스 80이 나와야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얘가 전도 속도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고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 찾아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자극 줬는지 찾기 위해서 주어진 힌트 이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얘는 1초 흥분한 건지 2.5초 흥분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쓰기가 어려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게 얘네 둘이야. 그래서 1초 만에 이동한 거리, 2초 만에 이동한 거리. 그럼 자극을 준 곳에서 2배 거리 차이 나는 곳이 존재해야 되는데 유일한 곳이 D3죠. 그래서 D3에 자극을 주고 1초 만에 도착한 D4, 2초 만에 도착한 D1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20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가훈아는 X라는 사람이야. 정상인이야. 이 사람은 S1이라는 자극을 주면 자극이 너무 작아서 활동전이가 안 생겼어. 역치 미만이었던 거야. 나는 S2였지. 역치 이상이었던 거야. 활동전이 생긴 거 보니까. 그런데 다를 봅니다. 다는
휴지전이 자체가 마이너스 70보다 약간 상승돼 있어. 이렇게 휴지전이 값이 상승돼 있는 애는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 농도가 어떻게 되는 애다? 그렇지. 많아진 애라 그랬죠.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 칼륨 농도가 많아지면 휴지전이가 올라간다. 칼륨 농도 많아지면 올라간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칼륨 농도가 세포 외부의 칼륨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휴지전이 값도 더 낮아지는 거라 지금 Y라고 하는 사람, 다 Y라는 사람은 세포 외부의 칼륨 농도가 높은 사람이고 Z, 나라고 하는 사람은 칼륨 농도가 낮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는 휴지전이가 높아지는 바람에 S1이라는 역치 미만의 자극을 줬는데도 활동전이가 생긴 거야. 이미 휴지전이 값이 높아져 있지? 역치전이에 가까워져 있지? 그러니까 역치 미만의 자극을 줬는데도 활동전이가 생긴 거예요. 반면에 나는 휴지전이 값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는데도 활동전이가 안 생긴 거지. 자, 그럼 봅니다. Y는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높은 사람이다. 맞아요? 분극 상태일 때 세포 밖의 칼륨 농도는 휴지전이 형성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 거지? 맞아요. 라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X보다 역치전이가 크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역치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역치전이는 마이너스 55로 정해져 있어. 지금 거기 역치전이 값은 점점점 찍혀 있잖아. 그게 역치전이거든. 걔는 변한 게 아니야. 근데 뭐야? 휴지전이 값이 낮아지는 바람에 역치 값이 커진 거야. 필요로 하는 역치 값. 내 답이 기억, 니은만 골라야 돼요. 자, 지금 89페이지까지 우리 한 대여섯 문제 남았을 거야. 뭐 숙제고요. 숙제 적으세요. 맨 앞에, 맨 앞장으로 가면 과제 정렬란이 있어. 거기다 적어. 자, 오늘 과제는 거의 다 우리가 풀기는 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별로 없어요. 81에서 89. 81에서 89. 그 다음 229에서 236. 페이지 229에서 236. 81에서 89랑 81에서 89. 뒤에 문제편이 나오거든. 거기에 뉴런이 다시 나와요. 229에서 236이고요. 답지는 뒤쪽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고 채점까지 했어요. 채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만 받을 거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활동전이 그래프 사용하는 테스트합니다. 활동전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문제 테스트할 거야. 공부해보세요. 공부해보세요.